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환기내과 전문의 정소희입니다. 혹시 어제 또는 그제 목욕하셨나요? 네, 그냥 평소처럼 하셨을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고 습관처럼 몸을 씻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겠죠. 그런데요, 그 순간, 그 평소처럼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숨어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욕이 뭐가 위험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15년 동안 수많은 응급 환자를 마주한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단순히 따뜻하게 몸을 씻는 일로만 여겨졌던 목욕이 실은 어떤 순간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팔팔한데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건강한 자신감 속에 숨어 있는 위험까지 알고 계셔야 해요. 며칠 전 제가 진료 중 만난 74세의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정말 정정하시고 혼자 장도 보시고 시장길도 거뜬히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날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크게 요동쳤고 심장도 무리를 했더라고요. 원인을 찾다가 평소와 다른 점을 하나하나 여쭙죠. 그랬더니 그 전날 밤에 뜨끈한 욕조에 몸을 퐁당 담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숨이 턱 막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지만 나이 들면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증상 하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걸 그동안 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목욕 중에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그럴 때 조금만 더 참자,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버티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은요, 그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 도와줘, 하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목욕이라는 단순한 행위 하나가 갑작스러운 심정지, 혹은 실신,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왔고, 때로는 지키지 못했던 가족의 슬픔도 함께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았을 텐데, 그날 목욕만 안 했더라면, 제가 들은 수많은 후회 속에는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알았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임상에서 겪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목욕 중에 어지럽거나 숨이 찼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목욕이 이토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해요. 알고 나면 절대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욕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목욕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무조건 무섭게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응급실 갈 일 없이 건강하게 목욕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의 건강도 함께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목욕 습관, 그리고 그것을 안전한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응급실 상황을 직접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히지 않는 날이 있어요. 작년 겨울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웠고 눈발도 조금씩 날리던 날이었어요. 응급실에 당직 중이던 저에게 119 구급차가 한 대 도착했습니다. 74세 남성, 의식 없음, 심정지 상태입니다. 들것에 실려온 분은 김기태 어르신,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저녁 평소처럼 혼자 욕실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셔서 손주가 문을 두드렸고 아무 반응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계셨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놀라고 울면서 엄마를 불렀고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어요. 저는 심폐소생술과 응급 조치를 전력으로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생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울며 물으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목욕하셨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평소처럼 하던 목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이건 특정한 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목욕 중 응급 상황으로 119에 신고된 건수는 무려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 7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78%, 즉 10명 중 8명은 고령자였던 거죠. 이 중 절반 이상은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상당수가 심정지나 뇌졸중 혹은 중증 부정맥으로 이어졌습니다. 생명을 잃거나 살아남더라도 언어장애, 편측마비, 인지장애 같은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통계들이 어쩌면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을 기다리던 어머니, 매주 손주를 데려다 주시던 할아버지, 등산을 좋아했던 노부부까지 너무도 평범했던 분들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거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장면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대부분은 단 하나의 작은 부주의. 뜨거운 물에 너무 빨리 들어갔다. 식사 직후에 욕조에 들어갔다. 목욕 후 갑자기 일어났다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그 설마는 종종 너무 가까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가족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았더라면,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해요. 정말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하고 있는 걸까로 말이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평소 컨디션에 따라 혈압, 심장 박동,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나 좀 무리야. 지금 이거 위험해. 하지만 그런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채고 작은 실천으로 목숨을 지키는 방법을 전하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 목욕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어지럽다, 숨이 차다, 가슴이 뛴다 같은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꼭 필요한 경고이자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 위험한 목욕 습관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계시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듣자마자, 나도 그러는데?
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엔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따끈한 물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샤워도 건너뛰고 그냥 바로 욕조로 퐁당 들어가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겨울 제가 직접 진료했던 69세 여성 오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눈이 펑펑 내려서 몸이 얼었대요. 집에 오자마자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아이고, 살 것 같다 하면서 바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불과 몇 초도 안 되어 머리가 핑 돌고 숨이 턱 막히더니 정신을 잃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딸이 방문하러 온 시간과 겹쳐서 문을 두드렸고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그날은 약도 잘 챙겨 드셨고 몸도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놀라셨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꽉 조여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수축돼 있던 혈관이 갑자기 확 열리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먼저 혈압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130이던 혈압이 90 심하면 8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바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 우리 심장은 혈압이 떨어졌네? 큰일이다 하면서 자율신경계를 통해 무리하게 박동을 빠르게 늘립니다. 그 결과 분당 70회 뛰던 심장이 갑자기 100회 이상 뛰기 시작해요. 이건 심장에게 과부하를 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평소 심장이 약하시거나 고혈압, 부정맥 이력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죠. 제가 이걸 목욕탕 돌연사의 1순위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행동 같지만 가장 많은 사고가 이걸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는 단계적 입욕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욕조에 들어가기 전 미지근한 물로 발부터 천천히 적셔주세요. 발목,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순서로 올라가며 물을 천천히 끼얹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온도를 높이세요. 이때 5에서 10분 정도는 천천히 적응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욕조에 들어가는 것도 퐁당이 아니라 천천히 발부터 들어가서 물이 심장 근처까지 오는데 몇 분 정도 걸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욕실 문은 미리 닫고 욕실 온도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면 체온 변화가 완화됩니다. 혹시 아이고, 그거 너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습니다. 이 몇 분의 귀찮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의식하면서 목욕하신다면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나 심장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내가 매일 하던 그 행동이 이렇게 위험했구나 하고 놀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5분입니다. 이 5분만큼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심지어는 이걸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바로 뜨거운 물에서 30분 이상 목욕하는 거. 몸이 풀리잖아. 뜨끈하게 땀 쫙 빼야 시원하죠. 혈액순환에 좋다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저는 이걸 느린 자살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겨울 75세 남성 박재문 어르신이 목욕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평소처럼 동네 목욕탕에 가셨고 몸이 찌뿌둥하니까 뜨끈하게 1시간 정도 있어야 풀리지 하며 42도 탕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뜨거운 물속에서 30분 넘게 계셨다는 거. 결국 어지럼증을 느끼다 쓰러지셨고 그대로 욕탕 바닥에서 발견되셨습니다. 다행히 목욕탕 주인의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은 구했지만 병원 도착 당시에는 심근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은 분명 일시적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단시간, 그리고 적정 온도에서만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그면 우리 심장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 듯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선, 체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약 36.5도. 그런데 42도 물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38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이걸 식히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계속 흘립니다. 문제는 이때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져서 심장은 더 열심히, 더 세게,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또한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게 단시간에는 좋은 작용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계속 확장되면 혈압이 20, 30 이상 떨어지기도 해요. 특히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혈압 저하가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욕탕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까지 겹치면 순식간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목욕법이 있습니다. 바로 짧고 따뜻하게 그리고 쉬엄쉬엄입니다. 60세 이상이신 경우 목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 온도도 38에서 40도 정도. 체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가장 안전해요. 꼭 너무 뜨겁다는 느낌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손목 안쪽에 닿았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중간중간에는 쉬어가셔야 해요. 욕조에 10분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3분 쉬고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5분 목욕, 3분 휴식을 번갈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목욕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숨 가쁨, 식은땀. 이건 모두 몸이 지금 너무 무리하고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참고 버티지 마세요. 욕조에서 바로 나오시고 앉아서 심호흡하며 휴식을 취해주세요. 근데 짧게 하면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원함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목욕 후에 따뜻한 방 안에서 이불 덮고 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뜨끈한 게 좋다는 말보다 내 심장이 편안한 온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번엔 대부분 놓치고 계시는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자, 이제 세 번째로 위험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아니, 물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물을 또 마셔요? 목욕 끝나고 물 마시면 속 차고 탈나잖아요. 나는 목이 안 마르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시니어 분들도 처음엔 전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런데요. 목욕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욕조에 15분만 있어도 약 500ml, 즉 생수 한 병 정도가 땀으로 손실되고 30분 이상 목욕하면 1리터 이상의 수분이 사라지게 돼요. 게다가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신다는 점이에요. 젊은 분들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금방 목 마르다 하고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그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2세 여성 문경이 어르신이 목욕 후 잠깐 누웠다가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 경미한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고 원인을 살펴보니 명백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점심 식사 후 물도 안 드시고 바로 욕조에 들어가셨고 목욕 후에도 차가운 물 마시면 탈 난다며 그냥 누우셨다고 해요. 결국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혈전이 발생할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60% 이상이 수분입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 속 적혈구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기 쉬워지고 그 상태에서는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독소가 몸에 쌓이고 심한 경우엔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안전한 수분 섭취법이 있습니다. 첫째, 목욕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목욕 중 땀으로 인한 탈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둘째,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중간에 한 번 물 밖으로 나와 물을 마셔주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서 조금씩 섭취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셋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400ml 이상 생수 2컵 정도를 30분에 걸쳐 나눠 드세요. 뜨거운 물을 마시기 부담되신다면 미지근한 보리차나 따뜻한 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목욕 후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에요.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카페인이 인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대 술을 드신 상태에서는 목욕하지 마세요.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탈수를 가속화시켜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와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이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평소에 목욕 전에 물 안 마셨는데 하고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제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데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식사 후 또는 약 복용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 나는 밥 먹고 나면 몸이 노곤해서 목욕하면 좋던데. 약 먹고 좀 따뜻하게 땀 빼면 몸이 더 개운하던데요. 이런 말씀 환자분들께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순환기내과에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조금만 시간을 달리했더라면, 조금만 몸의 반응을 이해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지난달 74세 남성 홍윤호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진 채로 욕실에서 발견되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혈압약을 복용하셨고 식후 30분쯤 지나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셨다고 해요. 그런데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병원 도착 당시 혈압은 74대 40mm Hg. 이미 쇼크 상태였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을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평소보다도 약 30% 이상의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의 혈관까지 확장되면서 혈액이 또 분산됩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어지럼증, 저혈압, 심장 부담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여기에 약물까지 겹치면요? 특히 혈압약은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효과가 가장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혈관이 확장되면 약물 효과와 물리적 반응이 겹쳐서 혈압이 급격히 낮아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당뇨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에너지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도 커져요.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정말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어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성도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엔 괜찮았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안전한 습관 가이드를 공유드릴게요.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은 지나야 목욕하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혈류가 안정된 뒤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셨다면 복용 후 2~3시간 후에 목욕하세요. 이때는 약효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혈압이나 혈당의 급변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 중인 분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서 가장 안전한 목욕 타이밍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식사나 약 복용 후 꼭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물 온도는 평소보다 낮게 37에서 38도 수준으로 유지. 욕조에 머무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목욕 중에 어지럽거나 숨이 가빠질 경우 즉시 중단. 이건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지키는 안전 수칙입니다. 여러분, 목욕은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지만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목욕은 오히려 심장과 뇌에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보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밥 먹고 목욕하면 안 좋다는 말, 어릴 적 어른들께 많이 들으셨죠? 그 말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목욕하실 땐 꼭 시간을 확인하시고 몸이 소화나 약물 작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몸을 배려하는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행동일 거예요. 그건 바로 목욕 후 갑자기 일어나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 목욕 끝났으니 빨리 나가야지. 춥다 추워. 얼른 수건으로 닦고 옷 입어야겠다. 시간 없는데 빨리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엔 욕실 밖이 춥기 때문에 몸이 젖은 상태로 서둘러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이 목욕 후 실신 및 낙상 사고입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6세 여성 이남숙 어르신께서 목욕 후 욕조에서 급히 일어나시다가 순간 어지럼증을 느끼고 중심을 잃고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경미한 뇌진탕과 늑골 골절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하던 대로 하셨을 뿐인데 하며 놀라워하셨지만
바로 그 늘 하던 대로가 사고의 씨앗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목욕을 하면 뜨거운 물 때문에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이 확장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선 혈액이 몸 전체에 넓게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로 쏠리게 됩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며 어지럼증, 시야 흐림, 심한 경우엔 실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율신경계가 빨리 반응해서 회복이 빠르지만 7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자율신경계 반응 속도가 느리고 혈관 탄력도 떨어져서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욕실 바닥은 젖어 있고 미끄럽습니다. 어지럼증이 오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골절, 뇌진탕, 심지어 뇌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니어 낙상 환자의 약 40%가 목욕 직후 욕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방법은 바로 천천히 단계를 나눠 움직이기. 욕조에서 일어나기 전 최소 23분 정도 가장자리에 앉아 휴식하세요. 이때 심호흡을 몇 차례 하면서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켜 주세요. 일어날 땐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먼저 몸을 세워 앉은 뒤 30초 정도 대기.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1분간 가만히 서 있다가 이동하세요. 몸을 닦을 땐 서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닦으세요. 많은 목욕탕이나 가정 욕실엔 플라스틱 의자 하나쯤은 있으시죠?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바지나 양말을 신을 땐 한 발로 서서 하지 마시고 벽에 기대거나 꼭 앉아서 하세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경우 이것도 혈관에 큰 충격을 줍니다. 욕실 문을 열어 두어 온도 차이를 줄이거나 난방기나 욕실용 히터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미리 높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목욕 후 30분 동안은 격렬한 활동을 피해주세요. 금방 괜찮아졌으니 청소 좀 해야지. 빨래 걷어야 하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몸이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휴식을 취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목욕 중이나 직후에 어지럼증, 식은땀, 숨참, 가슴 두근거림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참고 버티지 마시고 즉시 앉거나 누워주세요. 다리를 약간 높이 올려서 뇌로 가는 혈류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목욕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시거나 가족이 함께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비상벨 설치도 꼭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께서도 어르신이 너무 오래 욕실에서 안 나오실 경우엔 괜찮으세요? 하고 꼭 한번 말 걸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처럼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하던 행동 속에 이토록 많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생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라도 어머, 나도 그랬는데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쯤 있으셨다면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습관으로 바꾸면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1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정리해온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한 목욕법을 짧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욕 전 준비사항부터 시작해볼까요? 목욕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욕실 문은 닫고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두기.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목욕 타이밍을 꼭 조절하기. 목욕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체온보다 13도 높은 정도. 욕조에 들어가기 전 발부터 천천히 물에 적응시키기. 욕조 안에 머무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 중간에 한 번은 나와서 쉬는 시간 갖기. 목욕 중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어지럼증, 숨가쁨,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식은땀. 참지 말고 즉시 욕조 밖으로 나와 앉거나 누워서 안정. 목욕 후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욕조 가장자리에서 2, 3분간 앉아 심호흡하며 천천히 일어나기. 서서 몸 닦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수건질. 바지나 양말은 앉아서 입고 급한 동작은 절대 금지. 그리고 반드시 400ml 이상 수분 보충 30분 동안 나눠서 마시기. 목욕 후 30분간 격한 활동 금지. 따뜻한 실내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이런 날엔 목욕을 피하세요. 감기나 몸살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혈압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날, 술을 드신 날, 또는 숙취가 남아있는 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순환기내과 전문의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건 왜 학교나 뉴스에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한 목욕을 하실 수 있도록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지인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혹은 직접 함께 앉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종 모양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진료하며 배운 실제 임상 기반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건 지키려고 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언제나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5가지 목욕 습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